6월 25일 아이린이 뜬금없이 미국 프로농구팀인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와 연간 약 5천만 달러 규모의 초대형 스폰서십 계약을 발표했습니다. 이 계약으로 앞으로 워리어스의 유니폼에는 아이린 로고가 붙게 됩니다. 처음 이 소식을 접했을 때 가장 먼저 든 생각은 무슨 조합이지? 그리고 왜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일까? 였습니다. 조금만 지도를 펼쳐보면 답은 나옵니다.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연고지는 샌프란시스코, 더 넓게 보면 실리콘밸리와 연결된 베이 에어리어입니다. 주변에는 오픈 AI, 엔스로픽, 메타, 엔비디아, 스노우플레이크 등 AI 산업을 이끄는 기업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아이렌 CEO 다니엘 로버츠는 링크드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렌은 기가와트 규모의 AI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고객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공급자가 되려면 단순히 데이터 센터만 짓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의사결정이 일어나는 곳에 존재해야 한다. 골든스테이트와의 파트너십은 우리를 베이 에어리어 AI 생태계에 깊숙이 데려간다. 즉, 이 계약의 목적은 농구 팬이 아닙니다. AI 기업 CEO, CTO, 투자자, 파트너들에게 아이렌이라는 브랜드를 각인시키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하나의 의문이 생겼습니다. 불과 몇 달 전 실적 발표에서 다니엘 로버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사실 영업팀이 거의 필요하지 않습니다. 특히 엔비디아와 함께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엔비디아는 전체 AI 생태계를 모두 보고 있습니다. 고객 소개와 추천이 너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굳이 영업하지 않아도 엔비디아가 고객을 연결해 준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아이렌은 왜 연간 5천만 달러를 들여 워리어스 스폰서십을 해야 했을까요? 이 부분은 지금도 개인적으로 가장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사실 흑자를 크게 내는 기업이 연간 5천만 달러 정도를 마케팅에 사용하는 것은 크게 문제될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렌은 아직 그런 단계의 회사가 아닙니다. 올해 3분기 기준 아이렌은 약 2억 3천만 달러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최근 9개월 누적 영업 손실도 약 4억 2천만 달러에 달합니다. 매출은 약 1억 4천만 달러였지만 그중 대부분은 여전히 비트코인 채굴 사업에서 발생했습니다. AI 클라우드 매출은 아직 약 3천만 달러 수준에 불과합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코어이브는 오라클, 네비우스는 코어이브, 아이렌은 네비우스가 가는 길을 따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비우스의 올해 1분기 이자 비용은 약 6천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코어이브는 작년 한 해 이자 비용만 총 12억 달러가 나갔습니다. 스폰서십 계약으로 매년 나갈 5천만 달러가 아이렌에게는 굉장히 큰 금액이라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아이렌은 1분기에만 23억 달러 정도의 캐펙스를 사용했기에 올해에만 최소 100억 달러 이상의 캐펙스를 집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막대한 돈들은 어디서 조달해야 할까요? 아이렌은 크게 4가지 방법을 사용합니다. 첫째는 고객들의 선급금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계약에서는 계약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받았습니다. 둘째는 GPU를 담보로 한 금융입니다. 셋째는 전환사채입니다. 전환사채는 쉽게 말하면 지금은 빚으로 돈을 빌리고 나중에 주식으로 바꿀 수도 있는 대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넷째는 ATM입니다. ATM은 회사가 필요할 때마다 새 주식을 시장에 조금씩 팔아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입니다. 이 전환사채와 ATM은 발행 주식수가 늘어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주주의 지분이 희석됩니다. 주당 순이익 EPS는 순이익을 발행 주식수로 나눈 값입니다. 따라서 주식수가 늘어나면 EPS는 자연스럽게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아이렌은 올해 3월 ATM 한도를 60억 달러까지 확대했고 4월 30일까지 2,473만 주를 추가 발행했습니다.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이미 약 7.4%의 희석이 발생한 것입니다. 물론 회사는 GPU 투자금의 약 95%를 선급금과 GPU 금융으로 조달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캐펙스는 결국 전환사채나 ATM 같은 방식으로 조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AI 클라우드 산업은 생각보다 돈을 엄청나게 쓰는 산업입니다. 코어이브는 지난해 매출 약 52억 달러를 기록했지만 잉여 현금 흐름은 마이너스 72억 달러였습니다. 이는 돈을 못 벌어서가 아니라 GPU와 데이터 센터 구축에 영업으로 벌어들인 돈보다 훨씬 많은 돈을 투자했기 때문입니다. 네비우스 역시 올해 200억에서 250억 달러 규모의 캐펙스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즉 네오클라우드 기업들은 성장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자본을 조달해야 하는 산업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단순히 GPU를 많이 보유한 기업이 아니라 소프트웨어를 얼마나 잘 제공하느냐가 수익성을 결정합니다. 2025년 11월 세미 어널리시스 클러스터 맥스 평가에서도 코어이브는 유일한 플래티넘 등급, 네비우스는 그 아래 단계인 골드 등급을 받았지만 아이렌은 언더퍼포밍 티어를 받았습니다. 이 평가는 GPU 개수가 아니라 클러스터 운영, 스토리지, 네트워크, 소프트웨어 등을 평가합니다.
아직 아이렌이 소프트웨어 부문에서는 크게 뒤처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라클의 사례도 흥미롭습니다. 인베스터스 비즈니스 데일리에 의하면 오라클은 초기 GPU 임대 사업의 그로스 마진이 약 13% 수준이었지만 여기에 데이터베이스와 스토리지, 보안, AI 서비스를 얹으면서 수익성을 크게 높여왔습니다. 실제로 오라클은 최근 실적 발표에서도 AI 클라우드 사업의 장기 그로스 마진 목표를 30에서 40% 수준으로 제시했습니다. 결국 AI 클라우드 사업은 GPU 임대에서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 그 위에 소프트웨어를 얼마나 얹을 수 있느냐의 싸움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아이렌을 부정적으로만 보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저는 현재까지 아이렌의 실행력이 예상보다 훨씬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마이크로소프트와 약 97억 달러, 엔비디아와 약 34억 달러의 계약을 따낸 것도 아주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엔비디아는 단순 고객에 그치지 않고 아이렌 주식을 최대 3천만 주까지 주당 70달러에 매입할 수 있는 워런트도 받았습니다. 이 워런트는 GPU 인도 마일스톤을 충족해야 단기적으로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실제로 워런트를 행사한다면 아이렌은 최대 약 21억 달러의 추가 자금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계약 기반 ARR도 약 31억 달러까지 올라왔습니다. 이미 확보한 계약만으로 앞으로 연간 약 31억 달러를 벌 수 있는 상태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에 아이렌이 확보한 전력은 무려 5GW입니다. 현재 코어 이브의 계약 전력은 약 3.5GW 수준이고 네비우스도 비슷한 수준입니다. 반면 아이렌은 이미 5GW 규모의 전력 파이프라인을 확보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에서 가장 부족한 것은 GPU가 아니라 전력입니다. GPU는 돈을 주면 언젠간 살 수 있지만 전력은 확보하는데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5GW 확보 자체가 아이렌의 가장 큰 경쟁력이라 생각합니다. 아이렌은 단순히 GPU를 사오는 회사가 아니라 엔비디아 AI 생태계 안으로 들어간 회사라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미란티스 인수 효과까지 더해져 AI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경쟁력이 얼마나 올라오는지도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워리어스 스폰서십 자체가 아닙니다. 이 계약이 실제로 새로운 고객을 데려오는지입니다. 앞으로 체크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추가 AI 클라우드 고객 계약이 계속 나오는가. 둘째, 마이크로소프트와 엔비디아 프로젝트의 납기를 제대로 지키는가. 셋째, 미란티스 인수 이후 소프트웨어 경쟁력이 실제로 개선되는가. 넷째, ATM과 전화사채를 얼마나 추가 발행하는가. 다섯째, 엔비디아가 향후 워런트를 실제 행사하는가. 만약 엔비디아가 워런트를 행사한다면 아이렌은 추가 현금을 확보하는 동시에 엔비디아로부터 또 한 번 사업성을 인정받았다는 강력한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번 워리어스 스폰서십은 시간이 지나야 성공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시점에서 분명한 것은 아이렌은 AI 인프라 시장에서 매우 공격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그만큼 앞으로도 자본 조달과 실행력이 기업 가치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라는 점입니다. 이 영상은 매수 매도 추천이 아닙니다. 작은 참고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이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